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좀 오르고 있지만 이게 설사 피날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한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올려줬다는 거, 여기 위에서 양봉으로 올려줬다는 건데 오늘 눌림목이 생각보다 반등이 괜찮으면, 그쵸?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이 7일선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를 좀 못 뚫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이걸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올려준다면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돼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지만 요게 만약에 쉽지가 않다 하면은 다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가능성을 두기엔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제 50대 50을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현금 비중이 조금 40에서 45 정도 맞춰놓는 대신에 여기서 이제 5에서 10%는 이걸 이제 단타 정도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계시다가 4848 하다가 확실히 추세가 좀 잡히면 그때 하는 게 좋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막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지켜내기만 하면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런 피달레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죠? 문제가 뭐냐면 제가 테더 도미넌스를 좀 개인적으로 좀 보거든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보지만, 근데 얘가 제가 그어놨던 데를 어느 순간 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보는 그림이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오면은 이렇게 반등을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뭔가 나올 타이밍이 어느 정도 다가왔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좀 있지만, 근데 이제 다이버전스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뭔가 한 번에 빔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이런 식으로 팍 뚫어버리면, 아래를 이렇게 팍 뚫어버리면 그럼 이게 또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서 이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에서 알트들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해서 뭔가 조금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도까지만 일단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있고, 요걸 또 보게 되더라도 어쨌든 이게 계속 여기서 다이버전스 형태를 좀 주고 있다라는 거. 주봉상에서까지 주진 않아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것도 그렇고 요 테더 도미넌스도 그렇고 이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남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얘도 이제 USDC랑 USDT를 합친 건데, 요거도 이제 보면 여기서 잘 버텨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을 쏠 수 있는 그런 구조기도 해서, 근데 피날레가 남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오늘 알트가 비트코인 형제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메이저가 슬슬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더 계열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뭐 세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비트럼은 물론이거니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반응 있고요. 그 다음 뭐 에이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뭐 이런 애들이 반응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요게 조금 뭔가 우리의 그 피달레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그게 오려면 이런 애들이 좀 더 가야 돼요. 스텔라 루멘이나 뭐 에이다나 그 다음에 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라든지, 어디 갔죠 아까 여기 있죠? 이런 애들이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서 비트가 올라준다면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피날레의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까지 좀 더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좀 피레침들이 조금씩 떠가는 게 좋진 않아요. 보면 이 거래량이 뜨면서 피레침이 뜬다는 거는 보통 이 물량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골드도 마찬가지고, SV는 심지어 이게 상패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좀 피날레 빔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거는 좀 우리가 어쨌든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서클이 USDC죠. 24시간 동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에 3억에 이제 가량 되는 USDC를 입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테더 도미넌스가 많이 비중이 높고 그다음 테더가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USDC도 같이 발행을 해서 입금을 해주고 하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입금이 없었어서 좀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켜준 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면 훨씬 좋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USDT 뿐만 아니고 USDC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로 다 장이 올라가는 데 쓰면은 우리 좀 더 긍정적인 장세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홍콩의 이제 규제적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면은 RWA 기반에서 금융 서비스 계획하고 있다라는데, 결국 보면은 뭔가 넥스트 메타로 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14,620개가 되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건데, 세일러 말고 뭐 캐시우드나 이런 애들은 뭔가 슬금슬금 팔고 있거든요. GBTC 같은 거를.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도 팔고. 근데 얘는 진짜 투명해요. 세일러는 진짜 투명해요. 보니까 진심으로 매도하는 게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이 매도하는 건 진짜 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진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애플의 초기 투자자였던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디지털 자산의 일종의 부동산의 한 블록으로 봐라. 비트코인 한 개를 2100만 개의 총 디지털 세상의 블록 중에서 한 개로 보면 이 코인의 가치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으로 보면은 이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란 얘기를 하는데, 얘는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이동이 가능하고 결제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화폐가 불안한 국가들의 대안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놈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솔라나가 또 약간 까보던 시절이 있었지만 BNB가 다시 참교육을 해줬습니다. 솔라나를 제치고 시총 4위를 다시 탈환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은 거품의 신호가 보였던 게, 솔라나가 무슨 BNB를 딴 다음에 이더도 시총을 딸 거다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이거는 좀 선을 넘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더니만 BNB한테도 시총이 따인, 요게 조금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볼 때 어떤 단기 고점이 됐든 무슨 고점이 됐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제가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모두가 기다리는 저점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근데 나도 올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게 이런 말이거든요. 보면은 오늘도 단지 감으로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대량의 매수를 하는 고래가 관측된다. 그러니까 제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위험한 시기가 오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50대 50 상승장은 이렇게 사이클 보내자. 2024년이 됐든 25년이 됐든 이렇게 보내면 우리가 조정이 오면 현금으로 담으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들고 있는 코인으로 익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큰 하락이 온다 했을 때는, 그쵸?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때는 장투 관점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나를 맞춰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측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게 맞아야 되고, 아니게 되면 왜 아니지? 아닐 리가 없는데? 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는, 그렇게 되면 매매가 꼬이기 십상이에요. 항상 유연하게, 뭐든지 유연하게. 왜냐? 아니,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의 세력과 주포들은 진짜 조 단위를 넘는 돈으로 시장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이 뭘까를 읽어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럴 거야 이러면은 이건 좀 오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진짜 줄곧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더리움 진짜 저평가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진짜 올라주면 좋겠긴 한데, 뭐 한 달 정도 조정 나온다 뭐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어쨌든 그 이후에는 저는 정말 이더리움이 다시 온다. 왜냐면 아비트럼이나 이런 애들도, 옵티미즘 이런 애들도 한동안 안 간다 그랬다가, 그죠? 안 간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팍 오는 것처럼 그냥 순서상으로 갈 때 되면 알아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도 안 갔잖아요. 시총 2등인데 순서상으로 보겠어요. 갈 때가 되면 알아서 갈 놈이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역시 이더리움에 대한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가격 상승 시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려가는 시점이 보유량 줄어드는 게 계속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건, 이게 나중에 분출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주목하셔라.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 MACD를 봤을 때 여기가 이미 불 시그널이었다, 상승 시그널이었는데 이거 우리 이거 놓쳤다. 근데 지금 놓친 거 아니야, 시작이야, 이런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한 번에 이게 월봉이니까 하나당 한 달이잖아요. 이런 눌림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내가 완전히 조심한다 그래서 100% 맞출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현금 100%든 코인의 풀매수 상태든 그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50대 50이든 40대 60이든 60대 40이든 55대 45든 맞춰놓고 그 안에서만 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쫓기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대응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CBD를 보면은 비트코인 차트가 최근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소 움직임과 닮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결국 제가 이것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코인베이스 주봉 보면은 생각보다 움직임이 연관이 있다. 근데 본격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이걸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정말 월가 이제 기관들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얘네들이 이제 ETF가 되면 더 심하게 개입을 하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미국 주식에 있던 움직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자산군에 있던 움직임들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왜냐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자료가 되게 많잖아요. 이미 뭐 주식시장은 되게 오래됐고,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아 이게 코인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희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아직 피크가 아니다, 정점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제 피크가 아닐 때 보면은 조정이 좀 오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조정까지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조정이 오겠지 하고 현금 100%를 놔두면 또 그것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항상 좀 중간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부터 한동안 1월 초까지 한 1월 1일에서 2일쯤 제가 복귀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 비행기랑 이런 거 상황 보면 아마 2일쯤 올 것 같아요. 2일쯤. 그래서 제가 뭔가 요즘에 나갈 때만 되면 비트코인이 오르더라고요. 아니면 장이 좋아지던가. 그래서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랠리가 있길. 그래서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말 인사를 드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에는 우리가 코인으로 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즐거운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그쵸? 인생에 참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돕는 방법은 뭐겠어요? 별거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만 잘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서로 이제 끝까지 2023년을 잘 보냈고 이제는 2024년, 2025년까지 한번 잘 달려봅시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것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또 제가 어쨌든 이런 비워져 있는 동안에 멤버십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공개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는 글을 좀 쓸 건데, 어쨌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멤버십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목이나 뭐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중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의 포모를 어떻게 잠재워야 되며, 그 다음에 기존에 물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식으로 이런 걸 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거를 소통하고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멤버십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오시면 업비트 중심의 코인들을 한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텔레그램 주소, 브리핑이랑 픽이 나오는 텔레그램 주소와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 소통방인 거죠. 그래서 그 주소 2개가 있으니까 그 모두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2개를 다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선물방이 또 있습니다. 이거 멤버십방과 별개예요. 그래서 선물방을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
손절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때 한번 손절이 2번을 났는데 다시 이렇게 롱으로 먹었으니까 그전에는 뭐 거의 손절이 안 났거든요. 목욕탕 표시가 손절이 난 건데 안 보이시죠? 뭐 제가 따로 지우진 않고 수정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좀 보면서 선물을 하는데 이번에 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신년도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